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고요. 오늘도 이 시간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시죠. 네,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것이 미국 동부 시간은 오후 2시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세로 일단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도 1% 넘게 빠졌고요. 계속 강보합에서 그냥 훅 빠져버린 거가 되겠고요. S&P 500도 1.8%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죠. 3.3% 정도 빠졌고요. 특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3% 이상 빠졌는데 작년 3월 이후 거의 최대 수준으로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했는데 역시 금리의 상승에 좀 악영향을 받는다라고들 얘기들 하는 것들이죠. 성장 섹터인 것들이 오늘 좀 재미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연준 의사록이 문제였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많이, 올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상당한 시그널을 확인했겠고요. 특히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 즉 자산의 보유 규모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오늘 주시장의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10년물 금리는 오늘 1.70%를 계속 도전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준 것이 하루 종일의 움직임이었고요. 유가도 오늘 거의 78달러, 79달러 수준까지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보면 역시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컸는데요. 특히 UBS에서 세일즈포스나 어도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데요. 이번 CES에서 금년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위 IT 쪽에 대한 소비, 기업들의 소비, 전체적인 소비들의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주시장 영향을 받은 데다가 금리 상승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일즈포스, 어도비 모두 8%에서 7%까지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산업재 같은 경우는 좀 선방했습니다. 허니웰, 프리포트 맥모런 소재주인데요. 각각 1%와 0.9% 정도 내렸고요. 보잉도 오늘 플러스였다가 0.2%로 오늘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전개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까지는 일부 방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sek터별로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작년 초반, 작년 내지 재작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움직임이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연초랑 전 주시장의 판박이 같이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겠고요. 또한 밸류 주식이 상대적인 선호를 받고 있고 방어적 섹터 주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금융, 항공주 등의 전체적인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소한 강세가 아니더라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작년 초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성장주와 기술주로 분류되는 것들이 부진하는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표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횟수의 증가 우려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 고성장, 모멘텀 스탁에서 주식에서 밸류라든가 즉 가치 그리고 경기 민감, 배당 주식으로의 로테이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풍족할 때는 고성장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저렴하거나 위험성이 적은 주식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이해하신 데는 충분하겠고요. 다만 오늘 경제지표에서는 ADP 민간 일자리가 80만 건이 나왔는데요. 전망이 37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12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말에 나올 텐데요. 42만 2천 건에 대한 전망인데 이거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좀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서 선방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하나씩 분석해 주시죠. 맞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2% 넘게 오늘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4% 정도까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리 올라가는 거랑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에서 좀 가치주, 좀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시적인 섹터별 앞서 답변 드렸던 로테이션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1.2% 내려갔고요. 테슬라도 이틀째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5% 정도 빠졌고요. 엔비디아나 AMD 이런 거 다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이자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견 그리고 목표 주가도 59달러에서 70달러로 올려놨거든요.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찰리 멍거 아시죠? 찰리 멍거는 버크셔 스테이에서 워런 버핏과 함께 쉽게 얘기하면 부회장인데요. 영어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찰리 멍거가 그렇지만 개인적인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또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데일리 저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있는 거를 또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는 알리바바가 또 3.4%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1.5% 정도 내에서 오늘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인반신이라는 인물로 위원님께서도 우리 코너 통해 여러 차례 소개를 해주셨죠.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워낙 잘 맞추는 인물이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쉽게 얘기해서 반인반신이라는 말도 있고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라는 별칭이 있는 분인데요. 워낙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또 어제 오늘 기술주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분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 글로벌 경제 2022년은 어떻다? 글로벌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하는 해가 바로 올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쉽게 해서 팬데믹이 종식되는 해도 바로 올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으로의 경제라든가 뭐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전망과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배경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머니와이즈라는 곳에서 인용하면서 여행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에어비앤비라든가요, 카니발, 부킹홀딩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여전히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코는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같은 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오히려 약세장을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JP모건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 되겠고요. 웰스파고는 올해 자체 느낌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웰스파고의 대표 수석 투자 전략가는 크리스토퍼 하비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뭐라 유명한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완전히 JP모건과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JP모건은 사실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다 뭐 그런 식이고요. 상반기 아주 좋고 하반기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느낌을 JP모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웰스파고는 수개월 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보면 여름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시기까지 보면 주식시장이 10% 떨어질 거라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선 JP모건과는 완전히 다르죠.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하겠고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오늘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어떤 서프라이 체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JP모건은 그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옛날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반면에 웰스파고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심하고 그러다 보니 가격 결정력이 높은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점차 그 힘이 약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이익 마진,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의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죠. 2022년에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최근에서도 항공주가 지금 이렇게 캔슬이 많이 되는 것도 결국은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들 지금 확진돼서 일을 못해서 지금 캔슬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팬데믹 시기에 재작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수많은 젊은 밀레니얼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과매수가 있는데 과매수에 따른 수요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은 S&P 500 중에서 탑 10입니다. 탑 10 주식들의 종목들의 PE를 추이하는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닷컴 버블 때는 그 10종목의 PE가 중간값이 45배에서 50배 정도 갔었는데요. 지금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40배가 넘나들기 때문에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는 10% 하락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의 의견이 너무나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와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시장의 의견이 워낙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좋은 섹터군, 좋은 종목군, 어떤 종목군을 보고 있는지 섬세하게 선별하는 그 작업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망주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